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더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았지만 곧이어서 뭐 유럽, 미국에서도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공연장이 막 제일 먼저 문을 닫고 해외 공연장들이 무료로 공연 영상을 막 풀기 시작했을 때였고, 또 한국에서도 그런 각 단체들마다 과거 공연 실황을 제공하는 거를 막 시작을 할 때였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밖에 잘 외출도 많이 못하고 이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생활정보 차원이기도 했고, 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새롭게 벌어지는 사회현상 혹은 문화현상이니까 이런 걸 기록할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공연계가 멈춰서지 않았다는 거를, 공연계가 뭔가 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19로 다들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리고 싶었고, 지금 위기감이 상당해요. 지금 어쩌면 해외가 더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잘 나가는 정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이런 것도 거기는 공연을 해서 관객이 매표 수입이 있어야지만 돌아가는 곳인데 지금 다 중단됐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는 다 무료고, 그래서 이제 기부금을 받고 있어요. 기부금을 받고 있지만 그게 예전에 공연하던 때 어떤 그런 매표 수입을 상쇄할 정도는 전혀 아니고, 지금 그래서 뭐 해고, 공연계 인력들의 그런 실직 사태 이런 게 좀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영국은 또 문화산업, 그쪽에서 뭐 창조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연산업이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인데, 거기서 요즘 그 유명한 예술가들이 날마다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 아니면 시립 이런 곳은 좀 나아요. 낫지만 거기도 어려운 건 비슷하고, 개인 민간 기획사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온라인 공연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굉장히 이제 복잡 미묘한 감정이 다 섞여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공연이라고 그냥 얘기하는데 사실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온라인 공연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많이 했던 게 과거 공연 실황을 다시 틀어주는 거, 아니면 예정됐던 공연을 그냥 하기는 하는데, 또는 그냥 온라인 상황에 맞춰서 새로 공연을 기획을 하더라도 관객은 없이 그냥 하고 그거를 찍어서 지연 중계 혹은 생중계를 하는 방식, 그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유료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도 많고 그런 공연 영상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외국의 이제 공연 기관들은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에 공연장은 닫았고 문화 활동이 다 중단된 상황이니까 관객과의 어떤 그 소통이나 이런 거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또 문화로 어떤 위로를 제공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무료로, 예전에 유료로 하던 것도 무료로 풀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전에 그런 공연 영상 스트리밍을 전제로 한 영상 촬영을 해놓은 게 거의 없어요. 기록이나 홍보나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찍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관람용으로는 사실 좀 미흡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처음에 찍을 때도 이게 상영을 전제로 해서 찍은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연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이나 스태프들한테 어떤 정당한 권리에 대한 어떤 대가를 이제 주지 않고, 이를테면 이게 저작권인 거죠. 그게 사실은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양해를 하고 그냥 트는 거죠. 지금 이제 온라인 공연에 대한 얘기가 요즘 공연계 화두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온라인 공연을, 모든 기관 단체들이 온라인 공연을 사실상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공연계의 미래냐 이거에 대해서는
참 얘기하기 힘든 게 방탄소년단 같은 그런 엄청난 대중성을 가지고 전 세계 팬들이 있는 그런 극소수의 어떤 그런 사례를 빼고는 온라인 공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베를린 필이나 메트로폴리탄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제 온라인 공연을 해서 수입을 올렸었죠, 예전에 유료로 해서. 근데 거기도 그게 수입의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제가 가끔 그런 매트의 오페라 실황이나 아니면 뭐 영국 국립극장의 엔티 라이브 같은 거는 돈을 제가 내고 봤다고요, 그걸.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아깝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물론 현장에 가서 보면은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공연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의 시장 규모, 그 정도의 팬 베이스가 있는 장르가 사실상 없어요. 공연을 그냥 온라인에서 공짜로 볼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제가 그래서 공연을 소개하는 글을 쓰면서도 제가 틈만 나면 거기다가 이거는 비상시국이라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거지 사실은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 공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결과물이다. 원래는 이게 다 돈을 받고 하는 건데 지금은 비상시국이니까 하는 거다. 그래서 온라인 공연을 보면서 이게 공연이 좋구나라고 이번에 좀 새롭게 느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라도 오프라인 공연 하게 되면 꼭 한번 가서 보시라. 그런 얘기를 제가 잊지 않고 해요. 제가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온라인 공연을 제 돈을 내고 봤는데 암만 온라인 공연을 정말 뭐 실감나게 연출을 하고 해도 현장에서 보는 거랑은 전혀 다르고 그거는 관객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술가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그 RM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관객들과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 그리고 앞에 이렇게 대면하는 이 객석의 어떤 그런 분위기 이게 끊임없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공연인데 그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공연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공연의 미래인가? 라고 생각하니까 좀 공포도 느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지나가면 그러면 온라인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예전처럼 오프라인 공연을 보러 공연장으로 몰려올 거야. 이것도 굉장히 이거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온라인화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걸 너무 또 순진하게 온라인 공연이 공연의 미래야. 그러니까 우리는 온라인 공연에 주력해야 돼. 이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장은 공연계가 생존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공연계가 살아남는 게 제 1순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정책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영상화 지원하고 뭐 영상 촬영하는 인력을 양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이 공연 영상을 이렇게 상영을 하는 경우 어쨌든 이게 지금 현실이 돼버렸으니까 이거를 좀 정비를 할 필요는 있어요.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어떤 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랫폼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외국에서는 자체 플랫폼에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공연을 온라인에서 상영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소비자 정보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도 분석을 할 만한 어떤 데이터가 생성이 될 텐데 들어온 사람들이 뭐 평균 몇 분을 보더라 라든지 지금 온라인 공연 상영에 대해서 일단 그냥 틀었다에 만족하고 그냥 끝나는 지금 워낙 뭐 급한 상황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것도 이제 보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공연을 그냥 찍어서 중계한다? 이거는 아닌 어떤 다른 형태의 새로운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이 공연의 영상화, 그리고 아니면 그 온라인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흐름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연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정말 잘 만들어진 공연 영상을 볼 때는 내가 현장에 가서도 못 봤을 것 같은, 이를테면 연기를 한다 그러면 배우의 얼굴 표정 같은 게 막 클로즈업으로 딱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감흥이 굉장히 커요. 처음부터 온라인만 가지고 하는 공연들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존에 하는 공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 출발점부터 다르다고 하는 게 그게 뭐가 돼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본 온라인에서 본 공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인카운터라는 1인극이에요. 사이먼 맥번이라는 연출가가 자기가 직접 출연도 한 연극인데, 이거는 온라인용으로 만든 연극은 아니에요. 아닌데 공연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헤드폰을 끼게 했어요. 그래서 이 헤드폰으로 음향 효과를 느끼면서 이제 관람하는 그런 연극이거든요. 음향 효과를 활용을 해서 시공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렇게 관객이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그 흐름에 따라서. 근데 이게 이 헤드폰을 껴야지만 그게 되는 거거든요. 집에서도 이거를 끼고 있으니까 다른 공연을 봤을 때보다 훨씬 집중도가 높은 거예요. 그걸 보고서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미국의 래퍼가 포트나잇이라는 그 게임 안에서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이 콘서트를 접속해서 본 사람이 1,200만 명이었대요. 2억 5천만 명이 이용자가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그 안에 가상 세계인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안에서 광고도 한대요, 지금. 브랜드들이 자기 상품 광고를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게임 세계 안에서. 이게 답이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거 오프라인 공연이 있으니까 이걸 잘 찍어서 온라인에서 상영해야지, 사실은 지금 그런 정도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아예 출발점을 달리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또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연 영상을 접하고 한 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예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수요를 좀 더 자극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공연장을 찾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공연 예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사실 공연장을 안 가시는 분들도 예술의 향유로 인한 그런 즐거움을 알게 모르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다니면서 노래 듣고 음악 듣고, 심지어 이제 드라마하고 뭐 영화하고 이런 것도 사실 다 이게 기초적으로 보면 거기서 나오는 뭐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연극계나 이런 어떤 기초적인 그런 예술계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급박하고 상황이 안 좋은데 무슨 한가롭게 공연을 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공연을 하되 안전하게 잘 해야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정말 영혼의 밥입니다. 영혼의 밥. 네.